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착륙에 실패한 뒤 재이륙하는 과정에서 산과 충돌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 보도해드렸는데요. 저희 MBC가 국토부의 대책안을 단독 입수해봤더니 이 대책대로라면 유도로에서 항공기 간의 충돌 위험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밑돌 빼서 윗돌 괜다는 말이 있죠. 고치고 또 고쳐봐야 김해공항의 구조적 안전성 문제만 더 부각될 뿐입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김해공항 착륙 화면입니다. 활주로 끝단에 그려진 건널목 모양의 마크. 착륙 시작 지점을 날리는 시단입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은 현재 이 활주로의 시단을 200m 앞으로 밀도록 돼 있습니다. V자형 활주로의 양쪽을 잇는 유도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활주로 길이가 짧아지고 착륙 지점은 정면의 산악 지형과 가까워집니다. 착륙 실패 뒤 재이륙 과정에서 비행기가 산과 충돌하는 결과가 나온 이유입니다. 국토부는 결국 이 산 충돌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시단을 앞으로 밀지 않고 그대로 두겠다고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시단을 이동하지 않으면 유도로에서 충돌 가능성이 생깁니다. 유도로를 지나가는 항공기 때문에 착륙 항공기의 안전 여유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두 항공기 간 충돌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사실은 국토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또다시 수정한 대책안. 이번에는 유도로를 V자형의 바깥쪽이 아닌 안쪽으로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대한항공 테크센터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무려 5천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초 사업비를 15% 이상 초과해 예비 타당성 조사부터 다시 해야 하는 사업을 원점으로 돌리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국토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검증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지금 검토 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 최종 결론이 다음 달로 연기된 가운데 김해공항의 취약한 안전성 문제는 갈수록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부산시가 최근 활주로 방향을 조정한 새로운 가덕 신공항안을 내놓는 등 김해 신공항 대체 입지로 가덕 신공항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는 올해 안에 김해 신공항 검증과 함께 대체 입지 선정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총리실 김해 신공항 검증 발표는 다음 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발표 뒤 총리실과 지자체, 국토부가 참여하는 행정협의체에서 김해 신공항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고 김해 신공항 백지화로 결론 났을 경우 그때 대체 입지를 선정한다는 게 현재 예측 가능한 로드맵입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해선 이 일정을 더 단축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대체 입지 선정까지 올해 안에 결정돼야 내년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고 2023년에 착공해 엑스포 2년 전인 2028년 개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최대 규모의 월드 엑스포가 사실상 개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가덕으로 빨리 결정을 해서 적어도 2028년에는 개항을 해서 1년 정도 시범 운영하고 2030년도에 해외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부산시가 가덕 신공항을 최대한 빨리 대체 입지로 선정하기 위해 사전 작업에 나선 이유입니다. 부산시는 일단 국토부의 가덕 신공항 불가론을 반박하기 위해 기존 동서방향 활주로를 20도 튼 새로운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용이 7조 5천억 원 정도로 김해 신공항과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안전과 소음 문제도 해결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경남, 울산과 이런 방안에 대해 의견 조율을 하고 있고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룬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네,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화 30여 명이 집단 장염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1차 검체 조사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됐는데요. 여름철 급식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어린이집.
이곳에 다니는 원생 34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건 지난달 26일부터입니다. 만 1살에서 4살 사이의 어린이들이 고열과 복통 등을 호소한 겁니다. 이 가운데 10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음식에서 발견 나온 건 없거든요. 네, 아이들 변에서 나온 거고 주말에 있었던 거고 주말엔 저희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저희가 음식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으니까. 어린이집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보건당국은 곧바로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보존식품 등의 검체를 채취해 분석 중인데 1차 검사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가 일부 검출됐습니다. 이른바 햄버거병의 원인인 용혈성 요독증후군 대장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 급식의 문제인지 이제 이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 검체 결과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환경 검체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결과하고 이제 인체 검사 결과하고 이제 일치 여부를 최종적으로 보고. 최근 경기도 안산의 유치원에서 식중독과 햄버거병이 발병한 데다 여름철 집단 식중독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아이들의 급식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2년 전 채용 비리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부산항 시설관리센터에서 또다시 같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이 센터를 압수수색해 채용 관련 서류와 관련자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2년 전 부정채용으로 곤혹을 치른 부산항 시설관리센터에서 또다시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수시 채용한 인원 중 부산항만공사 간부 자녀와 센터 측 지인 등 5명이 부정채용됐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인 뒤 지난 5월부터 정식 수사로 전환했으며 지난달 26일에는 센터를 압수수색해 채용 점수표와 채용 담당자 휴대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부산항 시설관리센터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1차 조사를 벌였습니다. 부산항 시설관리센터는 내규에 따라 채용 절차를 진행했으며 부정채용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센터 측은 부산항만공사 직원의 자녀가 채용된 사실은 맞지만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했으며 나머지 4명도 센터 측 직원과 사적 이해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부산항 시설관리센터에서는 지난 2018년 센터와 부산항만공사의 전현직 고위 간부 7명이 무자격자 자녀 등을 서류 전형에 통과시킨 뒤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6명을 불법 채용했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필기시험과 같은 객관적인 채용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번에도 비슷한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네, 코로나19 장기화 조짐 속에서 부산의 해수욕장 7곳이 정식 개장했습니다. 예전 피서객 모으기에 초점을 맞추었던 해수욕장의 풍경, 올해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더위를 잠시 식혀봅니다. 해운대와 송정, 광안리 등 부산 시내 7곳 해수욕장이 드디어 정식 개장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개장식은 취소됐지만 해수욕장 전 구간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서객들에겐 위안입니다. 아무래도 좀 집에만 있다가 바닷가 와서 좀 시원한 날씨도 좋고 해서 나름 좋은 것 같아요. 올해 해수욕장 풍경은 예년과는 사뭇 다릅니다. 지난해 해운대 해수욕장을 뒤덮었던 4,200개 파라솔은 1,800개 정도로 대폭 줄었고 2m씩 간격도 뛰어났습니다. 파라솔마다 이렇게 개별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요. 이용자 이력을 관리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쉽게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피서용품을 빌릴 때마다 체온 측정을 하고 방문객 명부도 작성해야 합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매년 해오던 야간 개장도 하지 않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과 밀락 수변공원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홍보하는 팽수 조형물이 설치됐고 개장식 대신 거리 두기 캠페인도 열렸습니다. 밀려오는 관광객들을 다 커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코로나 예방과 방역 계획을 세워서
코로나19 우려 속에 개장한 해수욕장의 풍경은 피서객 끌어모으기보단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초점이 맞춰진 모습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코로나19로 부산 지역의 수출 기업들, 특히 중소업체들이 해외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언택트 화상 상담으로 코로나 위기를 돌파하려는 단체 수출 상담회가 오늘 부산에서 열렸는데요. 정은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문현 금융단지 내 한 호텔입니다. 모니터 속 중국 바이어들에게 자사 제품 홍보에 열을 올리는 이들은 부산 지역 중소기업들의 해외 마케팅 담당입니다. 40년 동안 김을 만들어 온 이 식품업체도 상담회를 통해 중국 칭다오 등 지역에 새로운 거래선을 확보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중국 수출이 전년도 대비해서 너무나도 많이 좀 줄어들었고 특히 저희가 기존에 상해 지역에 있었는데 그쪽 물량이 줄어든 와중에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칭다오라든지 장춘 지방 쪽에 새로운 바이어를 찾고자 해서 그렇게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이번 수출입 화상 상담회에는 칭다오, 장춘 소재 중국 바이어와 부산 수출 기업 등 모두 80여 개사가 참여했습니다. 코로나로 해외 출장이 어려운 데다 새로운 거래선 발굴이 쉽지 않은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중국 시장 진출과 공급망 다변화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상담회를 주관한 부산경제진흥원 측은 중국을 시작으로 인도 대형 온라인몰, 아세안 지역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화상 상담회도 진행 중입니다. 한류로 인해서 아세안 지역의 한국 기업, 특히 부산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이 시장을 바탕으로 저희가 좀 진출하기 위해서 화상 상담회를 먼저 진행할 예정입니다. 언택트 비대면 수출 상담회는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들의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에도 새로운 자극이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네, 러시아 선원 집단 확진으로 작업이 전면 중단됐던 감천항 동편부두 운영이 11일 만에 재개됩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 부산항운노조는 모레부터 감천항 동편인 1에서 3부두 운영을 정상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두 운영이 재개되면 냉동화물부두 항운노조원 340여 명 중 자가격리자를 제외한 220여 명이 투입되고 자가격리 중인 124명은 모레 재검사로 음성이 나오면 작업에 나섭니다. 감천항 동편부두는 지난달 22일 러시아 냉동 운반선 두 척에서 1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접촉자 164명이 자가격리되면서 지난달 22일부터 운영이 중단돼 왔습니다. 네, 부산은 이 밤사이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 발생 없이 누적 확진자 151명을 유지했습니다. 현재 부산에서 입원 치료 중인 환자는 모두 8명으로 부산의료원과 부산대 병원에 분산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해외에서 부산으로 입국한 사람은 15,567명으로 집계됐으며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지금까지 모두 41명입니다. 철인 3종 경기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20대 초반 유망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새벽 1시쯤 부산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22살 A씨가 떨어져 숨져 있는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여성 철인 3종 경기 선수였던 A씨가 훈련 과정에서 당한 가혹 행위로 힘들어했다는 지인의 진술과 가족에게 죄를 꼭 밝혀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가 오늘부터 시행되는 데 맞춰 부산의 환경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 보전을 위한 정부와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도시공원 해제가 2025년까지 앞으로 순차적으로 도래해 오지만 정치권이 약속한 관련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산시의 대응도 역부족이라고 주장했습니다.